윤석열 관련주가 큰 상승이 나왔죠. 상승 이유랑 대응법 볼게요. 오늘 22,000원에 단타 추천 나갔고요. 눌림 매수,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 추격 안하고 22,000원쯤에서 잡아라, 그 스윙도 가능하다 했고, 상한가 여기 4,400만원은 중장기 추천주라서 가렸고, 애니능률이 300만원 하루만에 수익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6월 2일 이후에 정리하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상승 이유, 윤석열이 이르면 7월에 국민의힘 입당을 한다. 이걸로 여기 리딩 내용이고요. 추천을 먼저 주고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스윙이 가능하다. 골뱅이 두 개는 단타 알림 사인이고요. 2.2는 22,000원, 그리고 미음, 시읒 요거는 매수를 뜻합니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줄임말이 많은 편이에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애니능률은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온 이유는 윤석열 테마주로 지목이 됐기 때문이다. 그 배경은 다소 황당하다. 황당스. 파평 윤씨. 대도 안 나는 이유죠. 이 테마주들은 스쳐도 엮는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큐렉소도 같은 이유로 연관됐는데 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물론 한 40% 50% 오르긴 했지만 애니능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애니능률은 거의 600%가 올랐으니까. 애니능률 공시가 나왔었는데 과거 및 현재 윤석열 얘랑은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선을 그은 바가 있어요. 하지만 연관이 없다고 해도 한번 엮인 놈은 계속 반응이 나와줘요. 그래서 제가 요 리딩을 줬을 때 저걸 간과했다면 매수를 안 했겠죠. 아니 신하야, 애니능률은 쟤네가 저번에 공시하기에는 윤석열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선을 그었단 말이야. 근데 왜 추천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반문하면서 매수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계속 엮여서 상승이 나온다. 주면 주는 대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윤석열주는 제가 작년부터 추천하면서 묻지 말라고 했어요. 왜? 기대감이 언제까지죠? 대선주니까 내년 3월까지 기대감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까지 크게 흔들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번 대선주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를 배우면 미래는 예측이 된다. 내가 과거 대선 때 매매를 안 했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 차트가 과거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적용을 해서 미래에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자 50% 하락이 나옵니다. 이때 질문이 많겠죠. 하지만 저의 답변은 늘 똑같아요. 묻지 마라. 홀딩 해야 된다. 반복 매매해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라고. 내년 3월까지 또 올라왔죠. 요거를 찍어서 준 게 3월 말이고 지금은 보유자와 고수의 영역이다. 왜? 이만큼 많이 올랐죠. 또 빠지죠. 오르고 빠지죠. 그럼 또 올랐으니까 또 빠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 매수를 해야죠. 기다려가지고 대덕 리딩 줬던 것처럼. 잠깐 대덕 갈게요.
배덕이 최근 영상이었고,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에 이제 박스 돌파했으니까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했어요. 상한가 찍은 날에 영상을 영상을 처음 찍은 거죠. 추천은 카톡방에 한 거고, 영상은 요 날에 처음 찍었고, 바로 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이만큼 빠지길 기다려서 8,000원 초반대에서 눌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체결되고 22% 올랐네요. M 패턴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빠졌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조정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편집해서 과거 리딩 요거 잠깐 볼게요. 이렇게 8,000원 초반까지 조정을 줬다가 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이렇게 항상 상한가 뜨면 전부 다 이렇게 우다다다 올라가는 줄 알아. 근데 이럴 확률보다는 조정을 주면서 쉬었다가 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개미들은 그냥 막 쭉 이래 올라가는 줄 알아. 이런 조정 구간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정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서연의 각오로 와서 많이 올랐죠. 단기에 300% 올랐습니다. 300% 올랐고, 자, 조금씩 넘겨볼게요. 빠집니다. 이렇게 빠질 때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요. 크게 빠졌지만 내년 3월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내년 3월까지의 기대감이. 여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고점에 물렸다 한들 기회비용 상실은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버텨요. 길게 보던가 춤에 한두 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빠지면 눌림에서 기회죠. 신규는 이제 올라오잖아요. 또 한 번 더 올라왔고, 단기에 110% 상승이 나왔습니다. 121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럼 또 이렇게 빠지는 걸 염두를 해야 되겠죠. 더 갈 수도 있고 또 눌림을 줄 수 있고,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흔들면서 내년 3월까지 계속 가는 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그 개념만 잡고 포지션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 반복 매매를 할 것인가, 그냥 존버를 할 것인가. 또 121선까지 빠졌네요. 그럼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더 빠지더라도 추매하던가 그냥 홀딩하면 돼요. 여기 물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빠지는데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 이 역배열 끊고 급하게 상승이 또 나왔네요. 이게 중장기예요, 여러분. 중장기는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했어요. 그럼 수익 반납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이거를 버텨서 이거를 먹는 게 중장기예요. 400%. 1년도 안 돼서 1년째네. 1년이 안 된 거죠, 여기니까. 1년이 안 돼서 400%. 엄청난 거죠. 1년 기다려서 50% 먹어도 대단한 건데 400% 미쳤죠. 혹은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건 아는데 내가 이 파동을 도저히 버틸 자신도 없고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 사고 팔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사고 팔고 반복하다가 놓쳐요. 또 재매수를 놓치고 이걸 구경하게 되니까 뭐 본인 성향대로 하세요. 진짜 이거는 성향대로 해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1년이 더 남아있잖아요. 내년 3월까지니까
박스가 나와주고 있네요. 박스니까 요 하단에서 매수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물렸어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해서 물려도 상관이 없어요. 1년이나 남아있으니까. 또 상승이 나왔죠. 박스 매매 성공한 거예요. 박스 하단 매수, 여기서 사고 팔고 반복, 사고 팔고 반복을 하던가 사고 존버를 하던가 해서 뭐 전고점까지 1차로 노리던가 하면 되는 거고, 지금 6월 기대감은 내년 6월까지 유효. 단기 일정은 또 7월에 잡혔죠. 윤석열이 이르면 7월에 국민의당 입당을 하니까 그걸로 또 선반영 상승이 나온 것이고, 흔들면서 더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대선주는 변수가 커요. 변수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이 불출마를 한다, 갑자기 그럴 수 있어. 갑자기 막 불출마를 한다 그러면 바로 하한가 나옵니다. 내가 뉴스를 봤을 때 이미 늦었어. 그냥 점 하한가 나와요. 매도할 수 없어요. 미친 매도세로 하한가가 쏟아집니다.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되고, 모든 후보자 마찬가지죠. 다음, 지지율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 이낙연처럼 어떤 이유로든, 혹은 안희정처럼 뭐 미투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것도 큰 악재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변동은 커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물이죠. 이 생물이 아주 건강해. 오늘까지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 즉사할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선주는 진짜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바로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승률 100%의 필승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팀플레이. 대부분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자 한 명을 매수하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후보자 3명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하면은 100% 승률이 나옵니다. 자, 상세 내용을 보면 주요 후보자로는 요 3명이 있죠. 최근까지는 이낙연이 부동의 1위였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고요. 자, 한 명씩 매수를 했다고 볼게요. 윤석열만 매수를 했다. 결과가 좋죠. 현재 뭐 종목에 따라서 아직도 고점에 잡았으면 손실 꺼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다 결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성공.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낙연 사고 팔고 잘했으면 수익권 크게 있었겠지만 마냥 홀딩을 했으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현재는 물론 대선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후에 뭐 경선에서 승리하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은 안 좋습니다. 현 시점으로 봤을 때 한 명만 매수했을 경우 윤석열 좋고 이재명 좋고 이낙연은 별로다. 그러면 자, 수익자도 있지만 결과가 좋은 자도 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이낙연을 선택하고 존버를 하신 분은 결과가 안 좋다. 하지만 팀플레이를 했다면 2승 1패 이낙연이 현재 안 좋아서 손절을 하더라도 팀플레이 수익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한 점을 실점을 해도, 축구로 치면 한 점을 실점을 해도 승리로 마감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선주는 특성상 상승시에 100% 이상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아까 서현도 봤지만 700% 올라갔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1승 2패를 하더라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가능하다. 1승 2패의 경우를 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결과가 좋지 않다. 윤석열만 결과가 좋게 나왔다. 자, 대선주는 100% 이상 쉽게 먹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셋 다 존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300%, 200%, 300% 수익이 났어요. 그 이재명은 뭐 마이너스 30% 정도, 그리고 이낙연은 마이너스 50% 났다고 칠게요. 그래도 이걸 다 합쳐서 보면 이만큼의 수익이 남는 거죠. 추세 매매, 승률이 낮아도 총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격투기로 치면은 카운터 펀치 이런 거죠. 잔펀치 찔끔찔끔 맞아주고 강펀치 한 방으로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초보분들은 승률이 높아도 손실입니다. 10번 매매 기준으로 7번을 5% 내 찔끔 먹어요. 찔끔 먹고, 자, 나머지 3번을 마이너스 20% 이상 막 반토막 될 때까지 무대응을 합니다. 이러면 내가 7번을 이겼더라도 요 3번 때문에 총 손실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물론 말이 쉽지 경험치가 필요하죠. 시간이 걸려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승률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좀 공부를 하면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 반대로 해가지고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이걸 계속 해주면 됩니다. 전투에서 져도 전쟁에선 이길 수가 있는 법이에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만 하지 말고 3명 혹은 2명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세요. 띠링띠링 주의사항, 윤석열 3종목 들어갔다. 그리고 팀플 하고 있어요. 잘했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팀플이 아닙니다. 후보자 3개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 3종목을 담았다. 그럼 이건 팀플이 아니죠. 바이오 제약, 반도체, 엔터주 뭐 이런 식으로 섹터를 나눠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 하나의 악재가 떴을 때 그냥 3종목이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팀플이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 섹터가 무너졌을 때 3종목이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팀플이 아닙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예전에 비행기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에 에이즈 박사들 여러 명이 탔대요. 거의 다 탔대. 이 비행기 격추로 전부 다 사망을 해가지고 에이즈 정복의 속도가 더뎌졌다. 비행기를 나눠서 탔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스타로 치면은 드랍십에 여기는 마린을 가득 채우고 여기는 메딕을 가득 채우고 이러면 안 되지. 반반 나눠서 태워야지. 만약에 하나가 격추됐다, 그럼 마린만 있거나 메딕만 있거나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중요해요. 이제 대응법으로 가서 처음 파평윤시 부각되면서 이 상한가죠. 상한가 갖고 와, 단기에 600% 올라갔어요. 600% 오르고 겨우 30% 밖에 안 빠졌네. 고점 박스 주다가
상한가로 돌파가 나왔고, 요때의 끼를 보면 역대 신고가 구간이기도 하고 계속 크게 또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다. 음봉 매수를 기다려보자. 이게 안전하고, 가마 RX죠. 가든 말든 하지 마라. 초보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을까? 응?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든 말든. 두들겨 맞으면, 급락 맞으면 많이 아플 텐데. 우리 매수가는 22,000원이니까 상승하면 계속 홀딩하고, 하락하면 그때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면서 챙기면 되는데, 신규 매수자는 추격보다는 또 눌림 매수를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낫겠죠. 앞에 얘기했듯, 대덕으로 설명을 했듯, 바로 가면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놓쳤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꾸 고점 매수하고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마이너스 30%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다다다 가는 경우보다는 쉬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자, 스펙주 같은 거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오늘 급락 나왔고, 다른 윤석열 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웅진도 마이너스 30% 40%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5%. 지금도 이렇게 크게 30% 정도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덕성 역시 마찬가지고, 차트가 다 똑같죠. 다 똑같기 때문에 서현도 아까 봤고, 서현 탄메탈, 서현 탄메탈도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 추천을 했고, 조정이 40%, 30%, 35%, 40%, 30%, 30%,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지금 추격하고 싶으면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매수하고 손절을 짧게 잡는다. 손절을 짧게 잡아준다. 하락시에 여기까지 다 쳐맞지 말고. 두 번째, 분할 매수하는 거죠. 1차 매수하고 큰 하락이 나오길 기다려서 반등 나올 때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신하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진짜 지금 너무 하고 싶어 죽겠다, 참을 수가 없다 하시고 손절을 짧게 잡아요. 2만원 이탈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2만원도 기네. 요날 저가로 볼게요. 21,000원 21,000원 하면 10% 정도 나오니까 여기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거예요. 혹은 손절 안하고 기다렸다가 추매하는 거죠. 자, 짧은 포지션은 손절이 나왔습니다. 자, 손절했죠. 근데 나는 손절하기 싫어. 안해. 나는 대선주니까 내년 3월까지 기다릴 거야. 추매할 거야. 2분할 3분할 추매할게. 그러면 추매를 해가지고 행보가 나오죠. 행보가 나온 구간이니까 여기서 추매가 가능합니다. 추매해가지고 평단이 요쯤 되는데 수익권이 발생했죠. 여기서 또 뭐 사고 팔고 반복을 하든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하든
수익 전환이 됐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대응법 결론. 11월부터 반복 추천했던 아가방 컴퍼니 재추천 하루만에 27% 상승.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